담배를 기호식품으로 생각하지만 흡연은 미국 정신의학회 기준에 따라 약물 중독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해 금연을 시도하는 이들 중 단 5%만이 성공할 정도로 높은 중독성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출동 건강한 담화, 건담에서는 금연에 성공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새해에 금연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담배, 왜 이렇게 끊기는 어렵고 몸에는 해로울까요? 담배는 마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에는 헤로인이나 코카인만큼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이 들어있습니다. 니코틴은 흡연할 때 폐를 통해 빠르게 흡수돼 뇌까지 최소 7초 만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물 중독의 증상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니코틴은 금연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담배에는 4천여 종이 넘는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70여 종은 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담배를 오래 피우면 치아가 누렇게 변하는데요. 이는 담배의 타르 성분에 의한 것입니다. 타르는 200여 종 이상의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입니다. 이 타르는 아스팔트의 원료로도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담배 연기 중 2에서 6%는 일산화탄소로 흡연을 오래 하면 만성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일으킵니다. 체내 산소가 부족하게 돼 만성 피로, 동맥경화, 조기 노화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흡연이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 등의 발생으로 사망할 위험이 4배 정도 높으며 뇌졸중 발병 확률도 4배 정도 높습니다. 특히 흡연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데 폐암은 비흡연자에 비해 20배, 후두암은 14배, 부강암은 10배, 식도암은 3배나 높아집니다. 흔히들 흡연자들은 기호식품이고 나 혼자 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흡연은 1차, 2차, 3차 흡연으로 나누어집니다. 1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흡연으로 본인이 직접 담배 연기를 마시는 직접 흡연을 말하고 2차는 흡연자와 같은 공간에서 들이마시는 연기를 3차는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옷, 머리카락, 피부 등에 남아있는 담배의 화학적 잔류물에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3차 흡연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미국 환경보건국에 따르면 담배의 대표적인 유해 물질인 니코틴은 공기와 결합하면 3주가 지나도 40%가량이 남아있어 호흡수가 성인보다 2배가량 많고 호흡기가 약한 어린아이들에겐 건강과 성장 및 발달에 치명적인 역할을 미칩니다. 흔히들 집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니코틴이 3차 흡연으로까지 피해가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듯 흡연에 대한 잘못된 정보, 그리고 모르는 정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OX 퀴즈를 통해 흡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담배는 하루 2개비 이하로 피면 해롭지 않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실제 하루 1개비 미만의 소량의 담배를 피우더라도 장기간 피우게 되면 전체 사망률은 약 1.6배, 폐암 사망률은 9배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소량의 발암 물질이나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이 인체 유해성을 낮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흡연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주는 연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연을 하면 살이 찐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흔히들 금연을 시작하면서 살이 쪘다고 말씀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금연 직후에는 니코틴의 식욕 억제 효과가 사라지면서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문제는 니코틴보다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던 습관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사탕이나 과자 등으로 대신하다 보니 살이 찌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연 직후에는 사탕보다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흡연이 비만과 더 관련이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은 복부 비만의 원인인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며 실제로 하루 한 컵 이상 피우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내장 지방이 11%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연 직후에는 살이 찌지만 금연이 습관화되면 오히려 내장 지방이 감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아주 핫 이슈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전자담배는 사실 상품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의학적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담배 회사는 관련형 전자담배의 모든 성분을 밝히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실험한 결과 전자담배 또한 상당한 양의 니코틴과 타르를 함유해 유해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담배도 덜 해롭겠지라는 인식은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OX 퀴즈를 통해 흡연과 관련된 다양한 허와 실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교수님, 금연을 위해 추천해 주실 만한 꿀팁이 있을까요? 네, 제가 전해드릴 꿀팁은 금연 치료를 활용하자입니다. 2015년부터 병의원에서 금연 치료가 시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2주까지 금연 보조제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금연 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총 17개 기관이 금연 지원 센터로 지정돼 체계적인 금연 진료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에서도 4박 5일간의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금연 보조제를 비롯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와 심리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등 각 기업체에서도 보건소에서도 건강을 위해 금연 클리닉을 진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실제로 금연 성공률이 혼자 하면 4%지만 함께 하면 최대 80%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까운 금연 캠프나 금연 클리닉에 참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금연 성공률이 최대 20배나 차이가 난다니 이번 기회에 가까운 보건소나 금연 지원센터 그리고 회사 금연 클리닉 등을 꼭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연을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금연은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함께 받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금연을 위해서는 금주도 병행해야 합니다. 음주는 금연을 실패하게 만드는 주 요인입니다. 금연하시는 동안은 술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금연이 당연한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담배 판매점을 줄여나가고 담배 광고를 제한하며 금연구역을 확대하면서 담배값을 인상하는 등 금연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정책 제도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병원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님과 함께 금연에 성공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흡연율을 14%까지 낮추기로 하고 다양한 금연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 길라잡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금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 금연을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분들이라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동 건강한 담화, 건담은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